자, 세팅부터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과제를 하기 위한 세팅이에요. 그래서 드린 것 중에 하나 골라서 결정해 주시는데, 제가 완성 파일은 안 올려드렸거든요. 그쵸? 그래서 무대를 열어보고 내가 마음에 드는 걸 하시는 건데, 그 맵소스가 다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을 거예요. 어려울려나? 모르겠어. 프로젝트 윈도우를 선택하셔서 새로 세팅을 해보죠. 로케이션은 저는 늘 같은 곳에 하고 있어요. D 드라이브 키미란 폴더에, 여기는 어사이먼트라고 해볼게요. B 타입으로 해서 내가 만든 프로젝트를 미리 좀 열어 놓으시고, 거기에 씬 안에다가 제공해 드린 과제를 넣어 줄게요. 자, B타입의 FBX 파일을 복사해서 씬에다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맵에 있는 모든 애들을 전부 복사를 해서 소스 이미지로 넣어 주세요. 이렇게 넣어 주고, 그리고 바로 오픈을 해야 되는데 FBX 파일은 3D의 공통 파일이기 때문에 오픈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임포트로 해주시면 돼요. 임포트에서 보면 바로 얘가 보일 거고요. 열어주죠. 오케이, 씬이 열렸고요. 좀 어두운데 얘가 씬이 굉장히 커서 그래요. 뒤로 빠져보면 그 인테리어 공간이 다 나올 거고요. 이 안쪽에서 보는 건데, 얘가 데이터가 다른 데이터, 즉 마야에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씬 스케일이 굉장히 큽니다. 뭐 크다고 해서 안 될 건 없는데, 조명을 쳐서 라이트에 그 밝기를 주기 위해서는 좀 작은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전부 다 물체들을 전부 다 그룹을 줄게요. 자, 전체 애들을 아웃라인을 잡아볼게요. 근데 불필요한 것들도 있어. 오케이. 다 잡을게요. 컨트롤 G. 그래서 전체 잡힌 그룹애를 통째로 스케일로 줄여보는 거예요. 스케일로. 그럼 바닥에 그리드가 보이죠? 저 그리드의 비율을 보면서 적절하게 내가 원하는 만큼, 자, 저는 이 바닥보다 너무 커지지 않게만 작업할 거예요. 그래서 땅바닥은 맞춰주시고 좀 센터로 좀 갖고 와볼까요? 요쯤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크기가 작다고 해서 무게가 가벼워지진 않아요, 사실은. 3D는요 스케일과 관계없이 이 면의 개수, 점의 개수, 선의 개수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용량이. 그래서 큰 차이는 없으실 거예요, 무게에서는. 다만 라이트 칠 때 좀 유리하고자 제가 좀 줄인 거예요, 라이트 칠 때. 그리고 창문이 있으면 물론 유리 투과로 해서 빛을 넣으면 좋은데요, 굳이 불편할 것 같은 창문은 좀 제거를 시킬게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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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여기도 지우죠. 사실 이쪽 뷰가 나오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서 보게 되면 방안을 렌더 걸 건데 이쪽 창문이 큰 영향을 미치진 않거든요. 물론 빛이 들어와서 난반사를 이루긴 하겠지만, 렌더 뷰는 뭐 이런 식이라든지 아니면 저쪽에 가서 이렇게 치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쪽 창문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뚫어놓고 빛은 넣어주셔야 돼요. 넣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커튼을 투과하는 빛이 있으면 좋은데 사실 그거 제가 원하지는 않아요. 이것까지 해서 힘들게 할 필요 없이 무겁기도 무겁게요. 바닥 볼까? 괜찮네요. 됐어. 커튼을 뭐 하시고자 한다면 하시는데, 저라면 이번에는 제거시키고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거시키고 창문을 통해서만 빛이 들어오게. 그럼 여기 창문도 뚫어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정해진 룰은 없어요. 제가 시킨 대로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냥 본인이 하기 편한 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광량을 조절하기에 없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거시킨 거예요, 지금 현재로는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만 두고, 혹시 요만큼의
커튼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다 지우지 말고 하나는 복사해서 이쪽에 놓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케이. 자, 카메라 설치를 좀 해볼게요. 카메라는 우선 카메라 설치하기 전에 영상의 사이즈를 먼저 결정할 건데 우리 영상 사이즈만큼은 하죠. 그래도 최소한 FHD까지는 해야죠. 그래서 여기 렌더 세팅 부분 들어오시면요, 이 렌더 세팅 아이콘은 사실상 이쪽에도 있어요. 렌더 세팅 여기 있다. 렌더 세팅 클릭하시면 얘랑 같은 거거든요. 요거랑 그래서 눌러보시면 이렇게 나올 거고, 영상 크기를 제가 FHD 즉 HD 1080으로 설정을 해 놓을 거예요. 그러면 위드 값, 하이트 값 1920에 1080 이렇게 해놓고 잠시 클로즈. 카메라 크리에이트 카메라에 카메라 클릭하시면 가운데 카메라가 만들어질 거예요. 저기 있다. 이렇게요. 이 카메라로 보는 방법이요, 지금은 퍼스펙티브로 보고 있는 거고요. 시선을 카메라로 이동시켜서 움직이는 게 편해. 물론 이렇게 움직여도 돼요, 카메라를. 하지만 뭐 직접 보는 게 편하겠죠. 패널 보시면 카메라 만들었을 때 이렇게 나오게 돼요. 혹은 선택한 물질을 통해서 보는 메뉴도 있어요. Look through selected 하면 똑같이 카메라를 이용해서 볼 수 있고요. 물론 이것도 같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카메라로 바뀐 상태로 뷰를 잡는데 얼만큼 영상 혹은 사진이 뽑힐지 영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아직 잘 몰라요. 어디가 나오고 어디가 안 나오는지. 이렇게 다 나오는 게 아니거든.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레졸루션 게이트라는 걸 켜주는데, 카메라 툴에 보시면, 아닌가? 세팅에 보시면 레졸루션 게이트가 여기 있어. 얘랑 같은 녀석이요. 또 아이콘 중에 위에 있습니다. 요거 네모 안에 동그라미 있는 거 있죠? 레졸루션 게이트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 네모 안에만 보이는 게 맞는데 나중에 애니메이션 한다든지 어떤 경우를 할 때는 이게 불편할 수 있다고 예전에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이거 안 보이게 바꿀게요. 테두리 까맣게 바꿀게요. 자, 카메라 속성 가보시면 디스플레이라는 옵션이 있을 거예요. 디스플레이 열어서 게이트 마스크 컬러는 검정색으로 빼주시고 이렇게 빼주시고요. 오파시티를 끝까지 올려주시면 바깥쪽이 안 나와. 이게 착각한다 그랬죠? 작업하다 보면은 여기까지 나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뭐 사람 얼굴이라고 가정했을 때 반 잘려 있을 때요, 꼭 나올 것처럼 느껴지게 되거든요. 그런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안 나오게 막아버린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고 뷰에 저는 이렇게 좀 할게요. 좀 바깥에서 안을 들여다보는 뷰로 해볼까? 자, 이 상태 혹은 좀 더 뒤로 빼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카메라를 좀 고정을 시켜보는 건 어떨까 해요. 카메라 고정. 카메라는 추후에 바뀔 수 있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제가 카메라를 고정시킬 수 있어요. 아예 막아버리는 거는 채널 박스에서 얘네들을 전부 다 락을 걸어주는 방법이 있고요. 언제든지 풀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종종 이것도 써요. 뷰에 보시면 북마크라고 있습니다. 북마크에서 에딧 북마크 그리고 뉴 북마크를 눌러주게 되면 이름이 하나 나오게 되거든요. 카메라 뷰 1. 실수로 내가 카메라를 건드려서 움직였어. 이게 퍼스펙티브인 줄 알고 아차 싶을 수도 있거든요. 렌더가 한번 걸었으면 카메라 바꾸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 장을 걸 때 한 번, 두 번 계속 걸기 위해서는 같은 뷰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럴 때 아까 북마크만 찍어 놓게 되면 언제든지 돌아올 수가 있게 돼요. 이런 식으로.
자, 다시 봐봐요. 이렇게 있을 때 다시 북마크를 클릭하게 되면 아까 지정했던 대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아예 마우스 우측 버튼으로 락을 걸어 버릴 수도 있고요. 그럼 못 움직이게 되죠. 이게 더 안전할 수 있죠, 그렇지? 그럼 작업할 때는 퍼스펙티브로 작업하는 거죠. 퍼스펙티브 작업하다가 언제든지 카메라로 돌아와서 렌더를 걸어볼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카메라까지 잡았습니다. 북마크 하는 게 실행 해놓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다시 볼까요? 퍼스펙티브로도 가능해요. 퍼스펙티브로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이번에는 창문 밖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라고 가정해 볼게. 이 뷰를 잠깐만, 얘를 바꿔버렸지. 이 뷰를 고정시키고 싶어요. 뷰에 북마크, 에딧 북마크, 뭐 이름을 써도 되고요. 저는 보통 그냥 이거 눌러요. 그러면 새로 하나 만들어져, 카메라. 뉴 북마크. 그러면 딴 데 보다가도 북마크에 보시면 아까 지정했던 게 나오거든요. 클릭하면 글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라이트 설치 좀 해볼까요? 라이트 설치. 우선은 HDRI로 여기에 빛을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 오토데스크가 제공해준 오토데스크 마야 2019 프리셋 에셋 IBL 이것들을 써도 좋아요. 뭐 줬는데 써야지. 이 중에 뭐 엑스테리어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이거는 현재는 바로 볼 수가 없죠. 여기 깔려있나 모르겠는데 보통 어도비 제품을 까면 브릿지가 같이 낑겨져 나오죠. 썸네일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써보죠. 엑스테리어 1을 소스 이미지로 가져가 볼게요. 내가 작업하고 있는 소스 이미지로 들어왔죠? 에어리를 쓰기 전에 HD를 먼저 해볼까? 스카이돔 라이트요. 얘를 열어서 칼라에다가 파일에 이미지 네임 해서 지금 제공해준 엑스를 넣어보고요. 이쪽 창문이 광량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돌려보시고요. 저쪽을 햇빛이 오게끔 바꿔주면 돼요. 물론 저기 있긴 한데 좀만 돌려볼게요. 제가 저 햇빛이 주광이 돼서 실제로 빛이 되게 돼요. 이렇게 돌려서 이런 식으로 창문 쪽에서 빛을 받을 수 있게 해보고, 그냥 해도 이거 나쁘지 않을걸요. 테스트로 한 장 걸어보죠. 얘는 카메라 쉘 맞죠? 자, 여기 보면 컨버팅 해서 텍스처를 뭐 컨버팅 하고 있다는 게 나오는데, 다시 소스 이미지 가보시면 이걸 쓴 걸 직접 쓰지 않고 컨버팅해서 이로 바꿔놔요. 마야가 용량은 커지는데 인식하는 속도가 빨라져요. 이거 굳이 지우면 또 바꿉니다. 그냥 놔두시면 돼요. 똑같은 이름이 있는 거. 자, 그냥 보니까 바깥쪽 저건 안 쓸 거예요, 배경은. 근데 그냥 보니까 빛이 들어오면서 조명까지도 같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 시작을 이렇게 HDR로 잡는 것도 방법이에요. 아직은 렌더 중인데. 자, 다시 좀만 더 밝혀볼까요? 스톱하고 인텐시티를 HDRI가 들어간 스카이돔 라이트의 인텐시티를 2배로 줘볼게요. 그럼 더 밝아지겠죠. 이렇게 밝아지게 돼요. 한쪽으로밖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어두운 부분이 아주 많이 밝아지진 않는데, 너무 느린데 잠시만요. 세팅 좀만 내리고 할게요. 아놀드 카메라 AA2만 주고선 다시 테스트 할게요. 어두운 부분이 많이 밝아지지 않고 있는데
우선 저 조명 하나만 갖고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어두운 부분을 좀 더 밝힐 수 있는 메뉴를 설명을 해드렸었거든요. 저희 봤던 것 중에 레이뎁스라고 있었는데, 레이뎁스 그 중에 어두운 부분 밝혀주는 레이뎁스 디퓨즈. 스톱하고 잠깐 해볼게요. 레이뎁스의 디퓨즈를 한 3까지 올려볼까? 캡처 다시 렌더. 여기만 봐도 이게 아까 1이었고요 3인 상태예요. 조금 더 밝아지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조명부터 치고 재질 넣으시면 돼요. 조명 치고 스톱 하고 또 라이트 더 칠게요. 이쪽에 에어리어를 집어넣죠. 그래서 있네요. 저 창문에 그냥 하나 갖고 칠게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약할 거예요. 이거를 한 100 정도? 100이 셀레나? 카메라 많이 밝아졌어요. 처음보다 최초 지금 밝아지고 있어요. 기본 조명 갖고 할 때는 방 안에 불을 켜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렇죠? 외부에서 빛만 들어오는 상태. 안쪽을 좀 밝혀볼까요? 잠깐만, 재질이 램버트네. 쏘리. 요거 한 번쯤 다 잡아서요 아놀드 주셔야 돼요. 아놀드가 좀 더 밝아지거든. 기본 아놀드를 전부 다 넣어주고 테스트를 하는 게 맞아요. 대신 스페큘라는 좀 꺼보고 할게요. 반사는 꺼주시고 한 번만 더 걸어볼게요. 그 전에 비해서 굉장히 달라지고 있죠. 느낌이 확 살고 있어요. 오케이. 그 라이트 좀만 더 조절할게요. 그만하고 라이트는 빛이 들어왔으니까 나는 반대쪽에서 한번 치는 게 어떨까 하는데요. 반대쪽에서 에어리어 라이트를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방향성을 좀 잡아주고요. 이거는 사이드로 볼까요? 이런 식으로 좀만 넓힐게요. 얘가 조명으로 치되 절대 주광보다 밝아서는 안 돼요. 얘는 단지 보조광 역할만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저는 인텐시티는 굉장히 낮게 들어가 있을 테니까 한 30 정도 주고 테스트를 해볼게요. 조금 밝아지고 있고요. 이미지로 천장도 하나 칠게요.
이렇게 우선 30을 주고 있는데요. 다시 조절하기로 하고 좀만 더 세게. 좀만 더요. 이 스카이돔 라이트에서 무작정 인트레스트만 올리는 게 아니고 밑에 있는 익스포저도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노출해야 되는 뜻인데 얘를 올릴수록 밝아지게 돼요. 계산법이 있지만 그냥 조금씩 올려보시면 또 알 수 있어요. 0.5만 줘도 밝아지고요. 좀만 더. 0.8. 퀄리티는 여러분들이 보정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수업 때 시간 부족으로 다 못해드리긴 하지만 직접 여러분들이 그 세팅 들어가셔서 다 얘기했죠? 예전에도 카메라 AA는 전체 세팅에 대한 퀄리티를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디퓨즈는 색상, 지금은 디퓨즈가 제일 크죠. 다른 그 반사라든지 아무것도 안 들어있기 때문에 이 세팅이 올라가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바닥에 어떤 그 나무 재질 같은 걸 넣었다 그럴 때는 스페큘라에 대한 반사 느낌들을 올려줘야 노이즈가 제거될 거고요. 이건 투명도 유리 같은 거 할 때, 그리고 이거는 이번 주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지나갈게요.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얘기할게요. 이거 늘 일이 양초 같은 거 있으면 늘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크게 없죠. 없을 것 같아요. 요거는 스페큘라 같은 거,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간단하게 먼저 얘기할게요. 나중에 테스트를 해본다 하더라도 스페큘라 레이뎁스는 왜 우리 엘리베이터 섰을 때 양쪽에 거울 있을 때 어떻게 돼요? 내가 서 있어 이렇게 반사가 끝도 없이 계속 이루어지죠. 그 횟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물체가 있고요, 이런 물체가 있어. 둘 다 금속 재질이라고 가정했을 때 얘가 얘한테 반사가 되고요, 반사된 모습이 또 한번 여기에 반사될 수가 있어요. 이것처럼 반사된 게 또 반사되고 계속해서 거울이 쫙 가는 거잖아. 그 반사 횟수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 스페큘라가. 제가 가볍게 테스트는 해볼게요. 정지시키고 다른 마야 시대로 해서. 저건 알아둬야 돼. 쟤를 너무 낮게 두면 반사 한 번 했을 때 시커멓게 반사가 되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여러 번 반사시켜야지만이 반사에 대해서 어둡기가 사라지게 되거든요. 두 가지 물체를 놓고 전 바닥을 깔아 놓을게요. 여기에 아놀드 스카이돔 하나 깔아 놓고, 이 스카이돔 라이트에 보면은 제가 HDRI를 인테리어 쪽에서 꺼내거나 X를 꺼내겠는데 저는 지금 딴 데 갖고 온 거죠. 오토데스크의 그 프리셋에서 갖고 온 거예요. 자, 요걸 하나 넣어놓고 바닥에는 역시 아놀드 재질의 테스트니까 나무 재질 한번 다시 넣어볼게요. 파일 B, 요거는 반사를 좀 적게 주고 블록 값 살짝만 넣을게요. 요거는 프리셋에서 제가 금속 중에
그래, 골드를 넣어보자. 얘는 금이고요. 요거는 크롬을 넣어볼게요. 그럼 둘 다 금속이기 때문에 반사가 되게 잘 나온 애들이거든요. 그때 렌더를 걸어보게 되면 이게 어둡게 보여요. 이게 지금 1회 지금 반사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실린더가 금이고요. 얘가 크롬, 거의 거울이에요. 그럼 거울에 비친 실린더의 모습 봐봐. 그러니까 여기에 비친 실린더의 모습 여기도 나오고 있는데 시커멓게 나오죠. 제가 조절이 된다는 거지. 레이뎁스에서 스페큘러를 제가 3회 줘볼게요. 밝아지죠. 양쪽에 때리는 그 반사 횟수를 몇 번 주느냐 그거예요. 많이 줄수록 속안에 저기 또 검해요. 이것도 더 올리면 더 들어간다는 거죠. 캡처 5회. 캡처는 비교해볼게요. 저기 안쪽에 어두웠죠? 밝아지죠? 몇 번 반사를 튀기냐에 따라서 저게 달라지기 때문에 1회로 들어오는 일은 거의 없었으면 좋겠어요. 시커매져. 시커매져요. 밑에도 마찬가지고 거의 반사 없어 그러는데 저걸 올려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트랜스미션 요것도 미리 얘기할게요. 이거는 굴절 횟수예요. 굴절. 유리를 만들고 나서 컵을 만들고 나서요. 컵을 볼 때 일반적으로 이거 보여줘야 되겠다. 내가 컵이 없네 오늘. 나 있어. 자, 요런 거 이런 게 있으면 이걸 추가해서 뒤를 볼 때요. 얘는 굴절이 몇 번 이루어져야 될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몇 번 굴절이 이루어져야 될지. 벽이 있고요. 컵이 있어. 두께가 무조건 있어요. 컵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우리 레이 값이라 그랬잖아요. 쫙 볼 거야. 굴절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은 이루어져요. 그래 뒤가 제대로 보이는 굴절 횟수야. 테스트를 해보죠. 하는 김에. 얘를 뒤로 놓고요. 간단하게 컵을 만들어 볼게요. 두께를 살짝 가지고 있죠. सब디비전 컵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자 여기다가 글래스 프리셋을 넣어 볼게요. 글래스 그랬을 때 지금 레이뎁스에 트랜스미션이 충분히 올라가 있거든요. 바로 걸어보죠.
저렇게 뒤쪽에 굴절돼 보이는 게 보일 거예요. 유리가 동그래서 저기 오목이나 볼록해지면 되기 때문에 저 뒤쪽 때문에 얇아지면서 이 라인이 아니라 굴절된 모습이 제대로 보이게 되거든요. 이게 그냥 투과돼 보인다면 유리처럼 안 보여요. 유리 무조건 굴절이 있어야 돼. 여기서 이 트랜스미션을 제가 1회로 줘볼게요. 까매지죠. 투과되는 게 없는 거야. 탁 하고 튕겨나온 거예요 그냥. 2회 줘볼까요? 보세요. 뒤쪽만 투과되죠. 뒤쪽만. 올라갈수록 겹친 부분에 대한 게 표현이 되는 거죠. 3회 뭔가 좀 아쉬워. 이 절반만 투과되고. 4회는 줘야 돼요. 최소한. 이렇게 투과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몇 번 모자라면 아무래도 까맣게 보인다는 거. 투명도는 굴절이 있기 때문에 굴절 횟수를 트랜스미션으로 조절하시고요. 반사 횟수도 중요해요. 몇 번 반사되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충분한 횟수를 주셔야 돼요. 물론 숫자를 올릴수록 렌더는 느려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 감안하고 하셔야죠. 그래서 인테리어 그때 하실 때 보면 몇 명 했는데 유리 같은 거 혹은 반사치 같은 거 올려주세요. 빨리 돌려주세요. 네. 다시 돌아가서 맵소스 넣는 거 몇 번 해봐야죠. 한두 개만 해볼게요. UV를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으면 좋아요. UV. 자, UV가 있을 만한 게 뭐 이런 거. 이거 UV 있을래나? 잠깐만, 이거 유리 같은데? UV 에디터 들어가 보시면요, UV 있어요. 이렇게요. 지금 제가 하나 떼낸 건 요거는 없을 거예요. 이건 유리 같아. 유리를 표현하라고 밖에 빼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레이어로 잡아놓던지 잠깐, 아니면 숨겨놓던지. 저 레이어로 해놓을게요. 편하게 레이어 잡아서 잠깐 숨겨놓을게요. 글래스 잠깐 숨겨놓고, 안쪽에 있는 거, 이렇게 생긴 UV가 내가 제공한 소스에 있는지, 내가 소스 이미지 넣어놨는지 확인해보죠. B맵 없는데? 자, 이걸 한번 활용해볼게요. 1번 뭐 자유의 여신상 같은 게 있는데 저 그림을 여기다 넣어보는 거야. UV가 있어서 가능해요. 자, 여기에 우선은 AI 스탠다드 서페이스를 적용시켜 주고요. 그리고 칼라에 넣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들어와. 그럼 제 비율을 보시면서 좀 길쭉하잖아 이거. 넙대대하잖아요. 그때는 이 UV를 이게 UV 포인트예요. UV 버텍스예요. 얘로 해서 다 잡은 다음에 살짝 늘려주세요. 그럼 얘가 늘어나면 제가 좁아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니면 그림 자체를 정사각형으로 만들어 오시면 돼요. 그림 자체를. 이게 정사각형이니까. 그러면 위치에 따라서 자유인상의 위치가 요거는 여기고 이거는 반대로 돼 있네. 이거는 아닌가? 되게 비율이 이상한데 이거? 고쳐보는 거예요. 얘가 여기가 맞아요. 여기. 근데 얘는 큰데 작잖아. 오히려 얘가 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나의 그림일 때는 얘를 고치는 거예요. 옮기면 위치가 바뀌어요. 이렇게. 이 UV도요. 잡아서 옮기면 뭐 얼굴을 보고 싶다. 그리고 이 UV는 원래 있으면 그냥 딱 넣으면 되는데 그게 없길래, 이거는 자유의 독립선언문이죠. 여기만 보겠다. 되게 추상적으로 바꿔버리는 거지. 여기는 여기 쓰고 싶다. 이런 식으로.
UV 제대로 있는 것도 제가 넣어볼게요. 지금은 없어서 옮겨보고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되게 특이한 느낌의 그림으로 바뀌게 되죠. 이렇게 써볼 수도 있는 거예요. 얘는 그냥 하나의 그림인데 유리가 또 껴있나 보다. 그치, 유리가 있네요. 그럼 바깥에 있는 거 여기다 추가시킬게. 선택하고 우측 버튼 Add Select Object, 얘도 켰다 껐다 할 때 같이 나오게 되죠. 여기도 UV가 있을 거예요. UV 에디터. 얘는 없네. 아니, 없네요. 여기다가는 새로운 재질을 집어넣어서요. 그치. 아까 그것도 꺼야 되네. 스페클러 꺼주세요. 반사가 나오면 안 되니까. 여기다가는 칼라에다가 파일 두 번째 그림을 넣어보죠. 이런 거. 제 UV가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데 간단하게 UV 치는 것도 보여줄게요. 이렇게 평평한 건 정말 쉽거든요. 봐봐. 요거를 선택한 채로요. 이번엔 UV에 보시면 평평하게 사진 찍는 게 있어요. 플래너. 평평한 건 플래너예요. 얘를 옵션 눌러놓고요. 중요한 거는 방향성을 보는 거예요. 이 방이 무슨 방향인지. 이쪽 방향. 이쪽 방향은요, Z 방향이에요. 여기 보면 알 수 있어요. 파란색이 Z잖아. 그쵸? 그래서 Z 방향으로 UV를 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Z. 그리고 이미지는 비율을 유지하도록 Keep Image with Height Ratio 켜놓으시고 프로젝트 나오죠. UV가 없으면 그림이 안 들어가요. 없으면 안 들어가요. UV를 쳐놨고요. 바로 보이죠? 이렇게. 여기 유리는 어렵게 하지 마세요. 할 때 얘네들 요 유리, 요 오브젝트, 요거랑 요 유리들은 새로운 재질 넣어서요. 그냥 글래스 넣어주시면 돼요. 프리셋 글래스 이렇게. 그러면 반사가 또 보이면서 여기 맞다. 안 뺐지 참. 쏘리. 얘네는 반사 빼줘야 되는데 아까 안 뺐습니다. 스페큘러는 꺼주세요. 다시 켜주고 여기를 한번 걸어보죠. 렌더를. 유리가 너무 센데? 반사가? 그냥 거울이 돼버리네요. 이건 거울이잖아. 자, 얘들의 오페크 좀 꺼볼까요? 오페크. 그쵸? 요것도 오페크를 끄시고요. 그리고 반사율을 낮출게요. 반사율 0.5. 유리를 끼니까 조금 저렇게 나와. 결정하세요. 얘를 유리를 껴서 투명도를 낮춰가지고, 투명도란다, 반사값을 낮춰가지고 좀 덜 반사되게 보이게 할 건지 아예 빼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하셔가지고요. 본인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진 딴 걸로 하시면 더 좋아요. 여기 있는 거 말고 본인이 갖고 있는 거 하기는 더 재밌겠죠. 해보시고, 이거는 UV가 강제로 제가 바꾼 상태라서 지금 있는 소스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있는 UV를 가지고 제대로 쓸 수 있는 것도 뭐가 있는지 찾아볼게요. 제가 가령 책 같은 걸 보면, 이 책 볼까요? 이 책의 UV를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스 이미지로 가보시면 많아요. 그런 것들이. 이 중에 하나 좀 칙칙한 그러니까 요것도 책인가 보네. 얘를 한번 넣어보죠. 여기에 새로운 아놀드 재질을 넣어보고요.
책은 반사가 좀 적죠. 좀만 적게 주고요. 색깔 컬러 부분에서 파일에 이미지 요거네요. 들어오죠. 이렇게 그냥 맞게 돼 있어요. 거의 다 있을 거예요. 저 그림이 이상한 거지 거의 뭐 소스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딴 것도 한번 해볼게. 뭐가 있는지 다 끄고 이제 뭐 이것도 하나 해보죠. 책이니까 얘 UV 똑같을 거야 아마. 이렇게 생긴 거 가운데가 이렇게 돼 있는 거 새로운 아놀드 재질을 넣어보고요. 베이스 여기 책이니까 좀 적게 주고 컬러에서 파일 이미지 이런 거 오케이 들어오죠. 그냥 바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과제가 어렵지 않다는 이유가 소스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얘를 보시면 얘는 한 가닥만 돼 있을 거예요. UV 에디터 가보면 이렇게 3개짜리 잎사귀 있는 거 이것도 스페큘러 좀 뺄게요. 이미지 우선은 JPG 확장자부터 넣어주시고요. 얘가 디테일한 굉장히 괜찮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얘가 범프까지 멀리 있으면 괜찮은데 좀 가까이 들여다볼 땐 범프가 필요해요. 지난주에 배웠던 걸 활용해 보시는 거죠. 여기에 지오메트리 범프 매핑 파일 여기 들어와서 이미지 네임에서 범프 울룩불룩해지죠. 이렇게요. 그치? 범프는 제가 1까지 주는 거 아니라 그랬죠? 뎁스 값은 0.2만 해도 충분해요. 0.3 좀 해볼까? 이 정도? 충분해요. 렌더 가면 더 달라지겠죠? 거기에 리플렉션도 있어요. 얘는 뭐냐면 반사의 정도인데 어느 부분은 반사가 있고 없고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럼 저 맵은 리플렉션 맵은 스페큘러에 컬러나 웨이트 넣으시면 돼요. 웨이트에다가 리플렉트 넣어주시면 반사의 정도가 이에 의해서 조절이 되게 되거든요. 한번 살짝 걸어볼까 이거? 뭐 이런 데 보면 잘 나오고 있어요. 느낌이 퀄리티 낮아서 그렇지 반사 느낌하고 이 소파는 재질 느낌만 있을 거야 아마. 소파는 여기는 새로운 재질을 아놀드로 또 넣어서요. 컬러에 먼저 파일 이런 느낌을 넣어주시고요. 이거는 그냥 색상만 들어갔기 때문에 울룩불룩한 느낌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여기에 범프가 있어야 돼. 괜찮다. 범프 지오메트리에서요. 범프 매핑에 파일 밸류에다 넣는 거예요. 이미지 네임 범프 오케이 들어오죠. 아 좋네. 범프 대신에 이렇게 오래 길게 넣지 마세요. 이거 1이면 굉장히 깊숙이 들어간 거거든요. 0.2나 0.1 정도면 충분해요. 그 정도도. 그래 징그럽지 않아. 좀만 더 줄까요? 0.3 정도? 이렇게. 이거 렌더 살짝만 걸어볼까요? 어디가 밝을까? 밝은 데가 없네. 여기서 밝겠다. 뒤쪽을 좀 볼게요. 창문에서 나오는 쪽이니까. 역시 컨버팅하고 있죠 텍스처를. 여기 나오고 있다. 여기 화질이 안 좋아서 그러는데요. 보이시죠?
있는 거 다 활용하시면 돼. 뭐 바닥 나무 재질 이거까지만 넣어보자. 꽃도 있을 거예요. 나무 재질은 한번 뭐가 있을지 우선 재질을 결정해 놓고 컬러 파일 그리고 지오메트리에서 범프 파일 플로어 범프 넣어주시고요. 그러면 이거 무겁다. 너무 심하죠? 그래서 세게 주지 말라는 거지. 범프는 0.1 이 정도만 해도 돼요. 0.1로 할까? 거기에 0.1도 세다. 스페큘러 그 밸류에다가 웨이트에다가 플러 리플렉트. 자, 범프 세요. 잠깐만 줄일게요. 오케이. 살짝 걸어보죠. 완전 물창처럼 보이는데 이거 바닥이? 스페큘러가 웨이트에 대한 조절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전체 웨이트를 줄이고 이 반사의 느낌을 딴 데로 옮길게요. 가능해요. 이 스페큘러 웨이트에 들어간 거 이거는 브레이크 커넥션 걸어버리고요. 칼라에다 넣으세요. 그럼 전체를 웨이트로 조절할 수 있거든요. 플로어 리플렉트를 반사에 어디 갔어? 반사에 칼라에 넣어주시고요. 한번 살짝 걸어볼게요. 그래도 세면 웨이트를 조절해서 내리면 돼요. 전체를. 아까보단 덜하죠? 덜한데 지금도 세요. 그럼 여기를 통해서 그 반사의 세기에 따라서 많이 들어간 부분과 적게 들어간 부분이 조절되는데 나쁘지 않은데요. 근데 그냥 해도 칼라에다만 넣어도요. 근데 그래도 조금 더 줄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웨이트 값을 내리는 거예요. 캡처하고 웨이트를 한 0.6 정도로 내릴게요. 덜 들어가요. 수업지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 정도면 할 수 있을 거야. 과제를 해주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잠깐만 전체 뷰를 카메라에서 걸면 되고요. 아직 좀 많이 해야 되지만 라이트도 좀 필요하면 더 쳐도 되고요. 대신 저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마야 파일도 받을 거거든요. 마야 파일 작업한 마야 파일을 그냥 마야만 내는 게 아니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프로젝트 폴더를 통째로 압축해서 내시면 돼요. 폴더를